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지리생활 최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 수능 세계지리 19번 문제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문제가 2023학년도 수능 킬러 문장 풀이에 이제 세계지리 한국지리 통틀어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의 이제 정답률은 이제 4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수능 풀 때 19번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마지막에 풀었는데요. 이 문제 빼놓고 20분이 안 걸렸는데 이 문제 때문에 거의 4, 5분 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정답이 지금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대로 정답이 전형적으로 4번이거든요. 그래서 막 보통 이제 막 예를 들면 뭐 기억 아는데 막 뒤에 모르겠는데 얘네들 모르겠다 할 때 그냥 약간 4번 찍고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찍을 때 4번으로 많이 찍기도 하고 그래서 정답률이 제 생각보다는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13번, 14번보다 저는 오히려 더 낮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좀 의문이었어요. 저는 19번에 많은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금 고전했던 문제이니만큼 제가 어디서 고민을 했고 또 수험생분들도 여기서 고민을 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가시기 강수량 차이와 나시기 평균 기온 차이예요. 여기서 바로 또 보셔야 할 것은 평균 기온 차이가 음수인 곳이 2개, 양수인 곳이 2개가 있죠. 그러니까 평균 기온으로 우리는 반구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A와 C가 무슨 반구인지는 모르겠지만 A와 C가 같은 반구인 건 아는 거죠. 즉 B와 D가 같은 반구인 건 아는 거죠. 그러니까 A와 C가 같은 반구고 B와 D가 같은 반구인 겁니다. 뭐 얘가 남반구고 북반구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북반구일 수도 있고 남반구일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결국에는. 그러나 A, C가 같은 반구, B, D가 같은 반구인 것은 우리가 평균 기온 차이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짓고 넘어가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조금 위에다 써놓을게요. AC가 BD랑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은 반구이다, 짝 지어두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가시기 강수량 차이, B와 C는 마이너스고 A와 D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은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하면은 제가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와 나가 각각 7월, 1월, 1월, 7월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를 1월 또는 7월로 보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 만약에 1월일 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1월일 때는 CFB가 지금 요거 4개의 평균과 어떻게 차이 나겠어요? CFB가 애초에 B가 어느 정도 오긴 합니다. 왜냐면은 F니까 연중 수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평균보다는 아래긴 할 거지만 그래도 완전 바닥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3위 정도 되겠죠. 3위 정도. 그리고 남반구의 AW, 당연히 가장 많겠죠. 그리고 CS의 북반구 두 번째겠죠. 왜냐하면 CS는 오히려 북반구가 겨울일 때 오히려 여름일 때보다 더 강수량이 많잖아요, CS가. 그래서 이게 2등이 되고 CS 남반구는 1월에 여름이지만 오히려 여름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가장 비가 적게 오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W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CS도 굉장히 어느 정도 올 거고요. 그런데 이제 CFB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느 정도 오는 편이에요, 얘도. 애초에. 왜냐면 F기 때문에 적어도 30mm 이상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온다. 그렇지만 CS 남반구는 여름이지만 비가 거의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7월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CS 남반구가 더 이제 많이 내리겠죠. CS 남반구는 7월에 겨울이지만 오히려 이제 겨울일 때 비가 많이 오는 CS니까 요게 이제 1등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CFB가 어느 정도 비가 오는 편이잖아요.
여름이기도 하고 애초에 F 기호는 연중 수변하니까. 그리고 이제 CS와 AW를 비교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3 또는 4 이 정도. 그런데 굳이 비교하면 얘가 3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거를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하게 비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좀 둘 다 3등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7월 강수에는 7월 강수량은 CS가 가장 많은 편이에요. 이 네 그 기후대 중에서는. 그리고 CFB가 그나마 이제 평균보다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CS와 AW 모두 안 오는 편이죠. 정말 건조한 편이고. 이런 식으로 또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또 토대로 여기를 가셔야 돼요. 가시기 강수량 차이가 만약에 이제 가가 1월이라면 이걸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1월이라면 지금 이제 애초에 제가 이걸 설명을 안 드렸네요. 애초에 여기가 이제 CFB고 여기가 CS고 여기가 CS, 여기가 AW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4개로 분석한 게 이게 지금 제가 그걸 써놓은 건데 제가 먼저 그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4개의 지역을 ABCD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세요. 가가 1월이면은 나가 7월이에요. 그쵸? 7월의 평균 기온 차이가 플러스라는 거는 7월의 여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가정은 즉 7월 요 가정은 B와 D가 북반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7월의 평균 기온이 플러스라는 거니까 북반구인 거죠. 여름이니까 북반구의 여름이 7월이니까 B와 D가 북반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와 나가 1월 7월이라면 북반구와 남반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7월이 플러스일 때 1월에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1월에 비가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인 기후인 거죠. 즉 B. 그리고 D가 7월에 여름이라서 북반구가 맞는데 1월에 오히려 비가 평균보다 많이 와요. 그러면 D. 그리고 이제 A와 C가 남반구라는 얘기죠. 그럼 남반구일 때 평균 기온이 둘 다 음수라서 이제 7월에 겨울이 되는 건데, 가시기 강수량 차이에서 이제 C는 1월에 여름인데 오히려 비가 안 와요. 여름인데 비가 안 오는, 여름인데 평균보다 비가 안 오는 C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름인데 비가 많이 오는 A가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문제점은 뭐였냐면, B와 이제 A를 비교를 할 때, 그러니까 B와 C를 비교를 할 때 저는 좀 이상함을 느낀 게, 지금 B가 제일 안 온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FB가 1월에 B가 가장 많이 안 온다고? 지금 B와 C 모두 평균 이하인데 엄밀히 따지면 B가 안 오는 거잖아요. 네, 그 알파벳 B가 그리고 강수량 B가 더 안 오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A, B, C 중에서 B가 제일 가시기에 안 오는 건데 그게 CFB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체크를 했었죠. 1월 강수량에서 네 번째로 그냥 가장 강수량이 적은 게 C고 그보다 더 높은 게 CFB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3등이고 이게 4등이어야 맞아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얘가 4등이고 얘가 3등이래요. 말이 안 되죠. 네. 여기서 좀 이상함을 눈치채셨어야 합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CS는 CS는 그 여름에 건조하기 때문에 애초에 연중 수변한 CFB보다 강수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표에서 보면은 B는 오히려 지금 C보다 강수량이 더 적다고 판단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의심이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안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고 7월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가 7월이고 여기가 1월일 때를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채셔야 돼요. 네.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다시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냐? BD가 북반구, AC가 북반구이고 BD가 남반구인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즉 이런 상태인 거죠. 지금. 네. 그러면 나시기 평균 기온의 차이 1월의 양수다. 그럼 즉 B와 D가 남반구인 거니까 그 중에서도 7월에 즉 남반구의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오히려 그러면 여기가 D가 되겠죠. 그리고 남은 곳이 여기가 B가 되겠고요. A와 C가 북반구인데 7월에는 여름에 오히려 비가 안 와요. 원래 비가 와야 되는데 여름에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럼 여름에 비가 안 오면 여기가 C가 되겠고 여기가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잡고 또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지. 그런데 우리가 또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강수량이 여기서는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보시면은 D가 1위, CS 1위, CS 1위, 그 다음에 A, CFB 2위, 3위가 C, 네, 여기가 3위, 4위가 B, 여기가 4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 CS가 1위 맞았고요. CFB가 2위 맞았고요. 근데 CS와 AW는 저희가 좀 구분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 여기서 표현된 결과로는 네,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분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CS와 AW가 7월에 누가 더 강수량이 적냐라고 판단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가 3이 되고 뭐가 4이 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 문제가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와 나를 각각 7월과 1월로 하는 게 더 적절한 선택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를 1월과 7월 또는 7월과 1월로 좀 생각을 하고 풀었을 때 앞에서 봤던 가를 1월로 놓고 풀었을 때 이상함과 가를 7월로 놓고 풀었을 때 안 이상한 거를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7월과 1월인 이 상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지웠는데 CFB가 원래 뭐였죠? 네, CF C고 A였고 네, D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분석했을 때 CFB가 CS보다 강수량이 더 적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가가 1월이면은 CFB가 여기 요 점이 B가 될 수밖에 없고 요 점이 C가 될 수밖에 없는데 강수량이 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지금 얘가 더 적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함을 느낀 거죠, 제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7월과 1월, 가가 7월인 게 맞는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기로 넘어갔습니다. 진짜 정말 어렵죠. 제가 이게 어렵게 푼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와, 이거를 여러분들께 이걸 말로 하려니까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이 컨택 하면서 하면은 제가 더 편하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유튜브라는 영상 매체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확실히 좀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번 이제 블로그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글로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말로 하는 게 쉬운데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직접 보면서 쓰면서 말로 하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쉽죠, 설명하는 건. 아무튼 그래서 보기를 또 봅시다. 지금 이게 그래서 맞는 그 분석이 된 거고요. 보기는 이제 기억에서 간 B의 최하늘 평균 기온은 18도 이상이다. 즉 열대 기온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B는 열대 기온인 거죠. 니은 기온의 연결차는 A가 B보다 크다 했을 때 당연히 C 기후가 A 기후보다는 온대 기후가 열대 기후보다는 연결차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고요. 디귿 가시기 낮 길이는 D가 A보다 길다. 가시기는 이제 7월이죠. 7월의 낮 길이는 D가 A보다 긴 게 아니라 짧죠. 지금 7월에는 남반구가 겨울일 때잖아요. 그래서 낮 길이가 더 짧은 거죠. 리을은 그 나시기 강수량은 A부터 D 중 B가 가장 많다. 나시기는 지금 1월이잖아요. 1월의 남반구는 여름이고 여름의 AW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압도적 1등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B가 가장 많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어렵죠.
수험생분들 이거 어떻게 푸셨는지 솔직히 저 이거 정답률 48%라고 할 때 솔직히 저 놀랐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답이 4번이라서 정답률이 좀 높아진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다 판단을 하셨다고 수능에서 제가 만약에 제 수능이었으면 어 이거 솔직히 판단하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9번이 네, 제 기준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었던 것 같고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릴 때 이게 이런 방법이 가장 낫겠다 싶어서 설명드린 내용이기는 한데 더 쉬운 방법이 수험생분들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풀었다라고 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저보다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 못한 방법, 제가 푼 방법은 이런 방법인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또 질문에 남겨주시는 것도 저는 뭐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었더니 실지님께서 설명해준 내용보다 좀 더 쉬웠습니다. 이렇게 좀 댓글로 의견을 좀 나눠주시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지리, 한국지리 2023학년도 수능 킬러 문항만 이렇게 7문제, 한지에서 3문제, 세지에서 4문제에서 풀어봤는데요. 사실 19번 문제뿐만 아니라 20번 문제도 정답률이 45%였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린 이유가 설명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히려 빠르게 지나갈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과탐식 선지였잖아요. 20번 문제가 이렇게 두 개 또는 두 개 이게 죄송합니다. 선지가 뭐 기역 니은, 니은 디귿, 니은 리을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있는 선지가 아니라 니은, 디귿,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좀 과탐식 선지가 이제 20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과탐식 선지는 2023학년도 국평에서 처음 등장을 했었죠. 이게 처음에 이게 엄청 예전 기출에는 등장을 하다가 요즘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국평에서 처음 나타난 뒤로 이거 나오겠다, 수능에서 나오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탐식 선지에서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조금 당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2학년 그러니까 올해 실시했던 칠모에서 그 메콩강의 유로에 대한 좀 설명을 그 선지가 나왔었는데 제 생각엔 그거 나온 이유로 제가 그 국제 하천에 대한 또 그 백지도 특강을 만들어서 제작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가 좀 적중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칠모에서 어떤 선지가 나왔냐면 메콩강의 하류에는 그 베트남이 위치한다 이런 선지였어요. 그런데 베트남에 위치하는 그거는 이제 맞는 선지였고 이제 20번에는 이제 메콩강은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를 지난다 이런 선지였거든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는 이제 지나지 않고 특히 말레이시아는 그냥 아예 지나지도 않죠. 그냥 아예 뭐 관련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베트남을 지나기 때문에 디귿 선지 20번의 디귿 선지가 틀려서 답이 1번이 됐던 건데요. 제 생각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헷갈려서 20번의 정답률이 그렇게 낮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난이도 자체는 진짜 제 기준 20번은 정말 이제 한 70% 정도의 정답률을 예상을 했고 19번은 한 35%에서 40%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는 솔직히 좀 다르네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번 19번을 마지막으로 이제 20번도 솔직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방금. 이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이제 보면서 사실 해설 영상은 진짜 이번에가 1년이 넘었죠. 지금 거의 1년이 넘은 해설인데 사실 제가 23학년도 6평 해설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올리지는 않았고 9평도 하려 했는데 아이패드 사기 전이라서 못 올렸고 신모는 조금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서 안 올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린 게 23학년도 수능 여기서 이제 다시 거의 한 13개월 14개월 만에 풀이를 해봤고요.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또 이제 분석하는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설명드릴까 또 고민하는 게 또 이제 재밌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시간이 좀 늦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또 학교를 가시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그때 바로 그 다음 주에 학교 가서 그때 또 2학기 기말고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학교 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절대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올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진 않겠지만은
수시러라도 정시러라도 지금 기말고사 솔직히 보시긴 해야 돼요. 그냥 아예 나 무조건 현역으로 갈 거야 하고 이제 다 던지고 9등급 맞고 이제 나중에 재수할 때 땅을 치고 후회하실 그럴 케이스가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부는 안 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하지 말으셨어야 돼요. 지금 수능이 지금 끝난 지 3일 되는데 지금 공부하시는 미친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그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그 문제를 적어도 이제 그때 시험 시간에는 좀 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담이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또 다음에 만들지는 구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애초에 뭐 22학년도 수능을 풀이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어차피 조회수 잘 안 나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조회수를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만족을 통해서 그냥 제가 만드는 거죠. 애초에. 그쵸? 네, 그럼 정말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수능은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뭐 원하는 거 있으시면 댓글에 쓰시면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로 안녕.